중복조합 좀 네. 모르면서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많이 배웠지. 첫 번째 배운 게 이제 순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중복 순열이고 세 번째 배운 게 조합이지 조합.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중복 조합인데 이 부분은 뭐냐 고일 과정이 없는 거고 오케이? 쓸 일이 아직은 많이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자 순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NPR인 것이고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NPIR이라고 썼었지.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 NCR이라고 썼어.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NHR이라고 쓴 거고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서로 다른 요거는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이 안 됐었지. 중복이 허용이 안 되고 대열하는 경우수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었지. 중복 순열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다른 N개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중복이 허용이 됐지. 중복이 허용이 됐고 순서는 계속 상관이 있었어.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N개인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서 순서도 상관이 없이 뽑는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조합인 거고 이번에 배우는 네 번째가 중복 조합인데 자, 중복 조합은 NHR로 쓰고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 이런 경우야. 이해되지? 이게 이제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겠지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데 NHR이라는 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무조건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저렇게 나오는지 보게 될 텐데 1, 2를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4개, 3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3개를 뽑는 이제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혹은 1, 2 혹은 1, 2, 2가 나올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 지금 순서대로 쓴 거를 조금 구별짓기 위해서 요 첫 번째 항에 더하기 0을 할 것이고 요 두 번째 항에 더하기 1을 하고 세 번째 항에 더하기 2를 해볼 거야. 더하기 2를 해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1, 2, 3으로 바뀌고 1, 2,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1, 3,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2, 3, 4로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요 식을 1, 2, 3, 1, 2, 4, 1, 3, 4, 2, 3, 4를 봤더니 지금 1, 2, 3, 4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즉 1, 2, 3, 4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이제 NHR로 쓰게 되면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건데 요게 4C3이랑 똑같이 됐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 나왔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NHR이 3개인데 만약에 2 1, 2, 1, 1, 2 잠깐만 3개가 있고 NHR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예를 좀 들어보면
자, 1, 2를 중복해서 4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1, 1, 1, 1, 1, 1, 1, 2, 1, 1, 2, 2, 1, 2, 2, 2, 2, 2, 2, 2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봤더니 1, 2, 3, 4, 1, 2, 3, 5, 1, 2, 4, 5, 1, 3, 4, 5, 2, 3, 4, 5가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니까 1, 2, 3, 4, 5 중에 이제 조합으로 4개를 뽑는 경우일수록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5개 중에 5C4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쓴다 치면 2개 중에 서로 다른 2개 중에 4개를 뽑는 것이 5C4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어떤 상황인 건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식을 일단은 외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 3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 허용을 해서 4개를 뽑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3개 중에 4개를 뽑는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콤비네이션을 바꿔줘야 된다. 6C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6C4는 6C2랑 똑같기 때문에 1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2명의 후보가 있는데 6명의 유권자가 있어. 6명의 유권자. 근데 무기명. 자, 무기명 앞에서 기명은 배웠어. 기명이라는 거는 누가 뽑았는지 아는 경우고, 무기명이라는 거는 결론적인 것만 알아. 만약에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후보가 2명이 나와서 한 명이 만약에 반 전체 30명인데 한 명이 16표를 받았고 14표를 받았잖아, 맞지? 근데 기명 같은 경우에 16 받았는데 누가 뽑았는지까지 다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주는 거고, 무기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듯이 몇 표를 받았나만 따져주는 거야. 오케이? 몇 표를 받았나만 따져주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2H6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후보가 A, B라고 생각해보자고. A, B라는 애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얘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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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A는 몇 표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2표. 그 다음에 B는 4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무기명 투표는 이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조금 내보면, 자, 동일한 7개의 편지가 있어. 자, 동일한 7개의 편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우체통 3개 A, B, C가 있어. 여기에 넣는 경우의 수를 이제 체크를 한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나왔을 때, 자, 항상 문제를 읽었을 때 동일한 무엇인가를 서로 다른 애 넣는다. 동일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애 넣으면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일한 무엇인가, 동일한 어떤 물체를 서로 다른 어떤 곳에 나눠서 넣는다 하면 중복 조합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조건은 우선은 2가지를 줄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우체통이 있는 경우, 우체통이 있다. 그러니까 즉 0개가 들어가 있는 우체통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우선 계산을 해보면, 자, 서로 다 우체통 라지 A에 들어가는 편지의 개수를 스몰 a라고 했다면 A 그리고 B의 개수를 B라고 하고 C라고 했으면 일단은 편지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맞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A라는 것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또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중복 조합을 써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중복 조합을 써서 풀어준다 생각하면 되고 결론적으로 3H7이 나와.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7개를 뽑으면 된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서로 다른 A, B, C를 중복을 활용해서 7개를 뽑았을 때 A 2개, B 2개, C 3개 이렇게 맞지? 7개가 나왔어. 그러면 A에는 숫자가 몇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2 더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결론적으로 동일한 어떤 것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복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중복조합을 생각해주면 되고 우체통에 들어가는 개수를 관계식으로 적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돼. 두 번째 우체통에 적어도 한 개의 편지가 들어가는 경우, 편지가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자, 그러면 이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긴 한데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C가 1보다 큰 경우지.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일단은 해주면 되냐? 두 가지로 이제 좀 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체통에 A가 있고 자, B가 있고 그리고 C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자고. 한 개가 이미 들어가 있다. 한 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미 3개를 쓴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될 것이고 A가 0보다 크고 이렇게 풀 수가 있지. 맞지? 그러면 요거는 H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치, 3H4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상황을 파악해서 바로 식을 쓴 거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데 A가 1보다 커야 되고 B가 1보다 커야 되고 C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자, 항상 이 모양이 되면 중복조합 3H7로 쓸 수 있다는 거.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는 거. 그럼 나는 1이라는 숫자를 0으로 바꿔주면 어떨 것 같아?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쓸 수 있지. 맞지? 그러면 A라는 것을 A-1 자, A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A-1이 0보다 크고 B-1이 0보다 크고 C-1이 0보다 큰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A-1이라는 걸 라지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C라고 잡았을 경우에 자, 취한을 하게 되면 스몰 a라는 걸 라지 A 플러스 1이지. 맞지? 이해돼? 그러면 라지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1 더하기 C 플러스 1이라는 게 7이 되고 여기서 라지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괜찮아?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이 4가 나오니까 3H4를 때리면 되는 거야. 이해돼?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넣고 하나씩 넣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되고 식적으로도 항상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받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려워? 괜찮아?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중복조합이고 중복조합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 그래서 문제를 또 내가 뭐 하나를 조금 만약에 낸다 치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야. 10인데
A, B, C는 짝수인 경우를 찾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짝수. 짝수이면 어떻게 좀 식을 변형하면 될까?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A라는 것을 뭐라고 좀 잡아주면 될까? K 플러스 2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괜찮아? 0부터 가능해야 돼. 0 넣었을 때 2부터 나오잖아. 맞지? 지금 0은 불가능해. 자연수 짝수. 그래서 요때 이제 K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B라는 것도 2L 플러스 2라고 잡고 L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C라는 것도 2KLM M 더하기 2 M이라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2K 플러스 2 더하기 2L 플러스 2 더하기 KLM 2M 플러스 2라는 것이 12가 돼야 되고 K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고 L 0보다 크거나 같고 M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이 맞아주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K 플러스 L 플러스 M이라는 것이 6을 빼주고 3이 되지. 3 맞지? 그리고 K는 0보다 크고 L도 0보다 크고 M도 0보다 크다. 완벽하게 원래 정석적인 모양이 나왔지.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를 뽑는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OC3에서 10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중복조합의 문제고, 요걸 잘 이해를 잘 못해. 고2 학생들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거든. 자, 한 개씩 적어도 한 개 넣어줬다 생각하고 나머지 4개를 중복조합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짝수라든지 홀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식적으로도 접근하는 게 돼 있어야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조금 2가지 방법 다 해주면 되고, 만약에 홀수이면 2K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지, 맞지? 2K 플러스 1.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함수 개수 구하는 거야. 함수 개수는 이제 우리가 순열 배울 때부터 계속 뭔가 나오고 있었지.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그래서 콤비네이션 쓰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중복조합을 써서 구할 수 있는 함수 개수를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야. 1, 2, 3, 4, 5가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6, 7, 8, 9, 10 6, 7, 8, 9, 10이 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야. 일단은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거 조금 반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파이, 즉 중복 순열로 들어갔었지.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그래서 5에 5승 이렇게 했었지. 맞지? 5, 8에 5. 자, 두 번째 했던 게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 개수를 구하는 거지. 1대1 함수. x1이 x2가 다를 때 fx1이 fx2랑 다르다.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1대1 함수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5개. 그래서 5팩이 되는 거지, 맞지? 5P5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5팩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x1, x2, fx1, fx2 이런 관계식, 혹은 x1, x2, fx1, fx2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쓰는 문제였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5개 중에 5개를, 이거는 근데 너무 문제가 좀 이상하지. 55가 돼버리지, 맞지? 55. 지금 55가 돼서 한 가지만 나온다. 맞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요번에 배운 거, 오늘 배울 게 이제 H를 쓰는 문제. H를 쓰는 문제는 조건이 기본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죠. 등호가 들어가. 혹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중복 조합을 쓴다고 생각을 좀 해주면 돼.
이것도 콤비네이션 개념이랑 거의 비흡사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 서로 공역에 있는, 좀 옆에 그려보면 지금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인데, 자, 공역에 있는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으면 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즉 OH5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OH5 중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만약에 6, 8, 9, 6, 8, 8, 10을 뽑았어. 6, 8, 8, 10을 뽑았으면 저번 시간 콤비네이션 증명했듯이 요 조건에 의해서 F1, F2, F3, F4, F5 값이 다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F1이라는 거는 6이 되겠지, 당연히. 맞지? F2라는 것도 6이 될 것이고, F3이라는 것이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F4라는 것이 8이 될 것이고, F5라는 것이 10이 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중복조합, 공역, H, 정의역, 개수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뭐 책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중복조합 기본적인 개념 체크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써서 풀면 되는 것이고, 필수 이제 14번 감자, 사과, 배의 세 종류의 과일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과일을 사는 방법의 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3H5를 하면 되지, 맞아? 3H5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4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무기명으로 투표하니까 서로 다른 후보자가 2명이니까 2명을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6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2H6이 된다는 거야. 지금 66점이야? 2H6 66점이야? 62 2H6이 되는 거야. 2H6 괜찮지? 식사할 수 있겠지? 2H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 학년에서는 무기명 투표에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못 내? H를 안 배워서 무기명을 아니고 기명으로 낼 수밖에 없어. 기명도 너희 중복 순서를 안 배워서 파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애매해. 근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는 있지. 그냥 2의 n승 이렇게 계산을 해. 어차피 앞에서도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게 경우의 수 일부분 중에 하나거든. 푸는 방법이랑 경우를 따져서 푸는 거. 이게 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H라는 거는 거의 내기가 힘들어. H는 거의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써가면서 풀 수밖에 없어. 모른다면. 무기명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 그 필수예제 15번 보자. 필수예제 15번. 그 다음 자, 63쪽.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이겠어. 서로 다른 항. 자, 서로 다른 항이라는 거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은. 셋, 넷.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3개 뽑고, 3개 뽑고, 3개 뽑고 해서 3에 5승 하면 왜 안 될까? 뭐가 겹쳐버릴까, 그냥. 어디서 쓰는, 어떻게, 왜 겹칠까? 자, 여기서 x 뽑고, xy랑 xy랑 완벽하게 똑같지. 이것도 x제곱 y를 y 3승을 나타내고 두 개를 완벽하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3의 5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틀려버려. 맞지? 왜냐면 이거를 한 가지 항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서로 다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x, y, z라는 서로 다른 3개의 항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을 해서 5개를 뽑게 되면
항에 서로 다른 항이 조합이 한 가지씩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3H5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3H5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다.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다. 그렇게 돼서 기본 7C5가 되는 것이고 7C2가 되니까 7, 6, 3, 21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을 구할 때는 중복 조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6번을 보게 되면 16번은 아까 조금 이제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 16번 보게 되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이 10인데 처음이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딸리는 거야.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게 10인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딱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는 중복조합을 써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된다 했지. 서로 다른 항 3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된다? 10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12C 10이 되고 12C2가 되는 거야. 12C. 그래서 66까지 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라는 소리는 자, 1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0은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10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이 10이 되는데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고 z가 1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뭐라고 했어? 항상 여기를 0으로 만들어라고 했지.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x-1을 라지 x라고 잡고 y-1을 라지 y라고 잡고 z-1을 라지 z라고 잡게 되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라는 게 10이고 라지 x는 0보다 크고 라지 y는 0보다 크고 라지 z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이 7이기 때문에 그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와지는 거고 3H7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중복 조합 문제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7번을 보게 되면 이거는 1번에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거지. 맞지? 4P3이지, 맞아? 4P3. 그 다음에 2번은 4C3이지. 괜찮아? 3번은 4H3이지. 오케이? 괜찮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분할 조금 들어가 보면, 자, 분할은 고1 나와 있지? 분할? 맞지? 분할 있죠? 그래서 분할은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분할과 분배가 있는데, 분배는 어차피 분할에서 딸려 나오는 거라, 어려움은 없고, 분할과 분배. 자, 분할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묶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개의 묶음으로 만든다. 몇 개의 묶음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게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배는 분할된 묶음을 분배를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나누어 준다.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한 분할과 분배인 거야. 이게 이제 분할이고, 요게 이제 분할.
다음에 요게 분배. 그래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분할과 분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 A, B, C, D라는 문자가 있는데 분할을 할 거야. 두 묶음으로 분할을 할 거야. 두 묶음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1, 3 한 개, 세 개짜리로 분할할 수 있지. 맞지? 혹은 두 개, 두 개짜리로 분할할 수가 있어. 두 개, 두 개. 맞지? 이해되지? 그럼 한 개, 세 개짜리로 분할한다 치면 A와 B, C, D, B, A, C, D, 그 다음에 C, A, B, D, 그 다음에 D, A, B, C로 분할을 할 수가 있지. 맞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중에 일단은 한 개를 뽑아. 오케이? 한 개를 뽑고 나머지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다. 이렇게 들어가준다는 거야. 그래서 콤비네이션 들어가. 콤비네이션 들어가는 것이고, 네 개 중에 한 개를 뽑는다는 의미는 4C1이지. 맞지? 4C1.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3C3. 그래서 요게 네 가지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게 기본적인 콤비네이션 써서 이제 분할이랑 콤비네이션 써서 푸는 거 알겠지? 콤비네이션 써서 푸는 거고, 두 개로 분할하면, 자, 내가 일단 써볼게. AB, AC, BD,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C, AD, BC, 자,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분할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된 걸까, 안 된 걸까? 분할 제대로. 순서 따로 달라져야 돼. 순서가 아닌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곳에 넣는 거라 생각하면 돼. 묶음을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럼 A, C, B, D랑.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분할이야. 요거는 잘못된 분할인 거고, 요거랑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어? 요거랑 맞지? 요거랑 완벽하게 똑같지? 오케이? A, B, C, D, C, D, A, B 순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건 분할이야. 분할이 제대로 된 게 똑같은 경우인 거야. 똑같은 경우인 거고, 여기서도 요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지? 그 다음에 요것도 완벽하게 똑같아.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걸 분할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그럼 식으로 쓴다 치면 이렇게 쓰는 거지. 아까랑 똑같이 쓴다 치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 4C2지, 맞지?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6가지가 나오거든. 그 원순열 하듯이 나눠준다라는 경우에서 나눠준다는 의미는 겹치는 게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겹치는 걸 없애준다. 근데 몇 개가 겹치는 거야, 지금? 2개가 겹치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하는 이제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식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분할수를 정리를 해보면, 자, 분할수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 Q, R개로 분할을 하는 거야. 분할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당연히 n개겠지? n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세 묶음으로 나눈다. 세 묶음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P, Q, R이 숫자가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른 수일 때, 다른 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 자, 이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야. NC, NCP, 그 다음에 곱하기 P개 뽑혔으니까 N-PC, Q개를 뽑으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N-P, QC, R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PQR이 숫자가 다른 경우에. 그리고 요 식을 조금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는 M-P-Q는 M-P-Q는 R이지. RC, R이야. 맞지? RC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계속 계산해보면 이 부분은 안 쓰게 될 거야. 어차피 1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쓰면 NCP,
n-pcq 곱하기 RCR로 나와. RCR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 안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부터 PQ 중에 PQR 중에 두 수가 같다. 중에 두 개의 수가 같다. 자, 두 개의 수가 같다는 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 NC 똑같이 일단은 써. MCP N-PCQ 그 다음에 곱하기 N-P-QCR인데 여기서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2팩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겹치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돼서 2팩. 세 번째 PQR이 모두 같은 수다. 같은 수일 경우에는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N-P-QCR에다가 참팩을 해주면 돼. 이해돼? 자, 그래서 요 규칙을 따라서 꼭 세묶음이 아니더라도 요 규칙을 따르면 돼. 예를 들어서 2, 2, 3, 3이야. 오케이? 2, 2, 3, 3이면 나중에 몇 팩 나누면 될까? 2팩, 3팩, 2팩, 2팩 두 번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같은 규칙으로. 그다음에 만약 2, 2, 3, 3이면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원리만 기억하면 돼. 이게 딱 이것만 정해진. 근데 이것만 나오지. 문제가 거의. 이것만 딱 나오고 배우는 게 이거니까. 이것만 나오고. 하지만 약간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충분히. 뭐 당연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유형 이제 고1에서 그 마지막 문제부터 보자. 24번 필수 예제 24번부터 보면 이게 그 대진표 작성인데 고1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 고1 때 대진표 작성 문제인데 고1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대진표 작성인데 자, 지금 대진표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탑. 너무 작게 그렸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정석적인 방법부터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분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떻게 여기에 그러니까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진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큰 거부터 나눠. 큰 거부터 이렇게 나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두 번째 큰 줄기부터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면 어차피 A, B나 B, A나 똑같은 경우니까 여기는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1번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1번 자, 지금 몇 팀씩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그럼 6개를 3, 3으로 분할한다 생각하면 돼. 6개 팀을 세 묶음, 세 개 팀, 세 개 팀으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1번을 계산하게 되면 6C3 맞지? 그 다음에 3C3에다가 숫자 같으니까 2팩 나눠줘야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팀을 몇 개로 나눠준 거야? 두 팀, 한 팀을 나눠줬지? 맞지? 세 개의 팀을 자, 세 개 나눴어. 1번 끝났어. 세 개 팀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 두 팀, 한 팀을 나눴지. 그럼 2, 1로 분할한다 생각하면 돼. 1, 2로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C1 곱하기 2C 2가 되고 숫자가 다르니까 나눠줄 필요 없고. 맞지? 그럼 세 번째 3번 여기서도 2이니까 똑같이 3C1 곱하기 2C이지. 결론적으로 요 세 개를 다 곱해주면 돼. 결론적으로 답은 6C3 곱하기 3C3 나누기 2팩에다가 3C1 곱하기 3C1 어차피 2C는 1이니까 3C1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요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알겠지? 괜찮아? 이해됐어? 괜찮아?
자 이렇게 풀어서 이제 문제를 막 풀어주게 되면 답이 뭐 90까지가 나오는데 자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서 일단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요 그냥 예진표 작성 문제에서는 6개의 팀이 있지. 6개의 팀 6개의 팀이 있으니까 일단 6팩을 하는 거야. 알겠지? 6팩을 해서 겹치는 걸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겹치는 게 어느 부분에서 나눠질 수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 이런 식으로 3, 3으로 나눴을 때 나눠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는 거야. 잘 봐. 자 3, 3으로 나눴지. 그럼 이 부분에서 3, 3으로 나누니까 분명히 겹치는 게 6팩에 존재한다면 이해되지?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겹치는 게 없지. 1, 2에서는 겹치는 게 없어. 맞지? 2명 1명이니까 맞지?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1, 1로 겹치지. 여기 1, 1 여기서 겹치는 게 분명히 6팩이 존재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존재하지. 그래서 2에 3승 때리면 답이 똑같이 나와. 오케이?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대진표를 구해도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 옆에 문제 또 똑같이 해볼까? 잠깐만. 이 대진표 작성할 때 빨리 풀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하고. 오케이? 이게 6, 5, 4, 3, 2 2에 8쓰니까 4, 2 날라가고 90까지가 나오지 똑같이. 자 두번째 똑같이 풀어볼게. 똑같이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을 풀어보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여기부터 첫 번째 나눠주고 여기는 끝났고 여기 두 번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끝나지. 두 번째 나눠주면 이거는 맞지? 두 개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번을 계산하게 되면 4, 2로 나뉘는 거지. 4, 2 네 팀 두 팀으로 나뉘는 거잖아. 맞아? 네 팀 두 팀 맞지? 그러면 6C2라고 하잖아요. 6C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나눠줄 필요 없지? 정확하게 쓰면 4C4 4C4서 나눠줄 필요 없다. 맞지? 자 2번 이쪽에서 나뉜 건 네 팀을 두 팀으로 나누는 거지. 2 분할인 거지. 2 분할. 그래서 4C2 곱하기 2C2에서 2팩을 나눠주는 거지. 맞지? 결론적으로 6C2에서 곱하기 4C2 곱하기 2C2를 2팩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맞아? 괜찮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5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을 풀면 자, 여기서 같은 수로 나뉘는 부분만 체킹하면 돼. 4, 2로 나뉘니까 같은 수를 안 나눴지? 패스. 2, 2로 나눴지? 체킹. 맞아? 그 다음에 끝에서 2, 2로 나뉘어 체킹. 여기서 체킹, 여기서 체킹. 맞아? 오케이? 결론적으로 바로 식을 쓰게 되면 6팩에서 몇 팩? 2에 몇 승? 2에 4승 하면 답이 아까 2에 3승이 90이었으니까 2에 4승을 나누면 45 똑같이 나오지? 이해되지? 저기 맨 밑에 부분 두 팀이 아니라 세 팀이면 저 3,500이에요. 두 팀이 아니고 세 팀이면? 맨 밑에 반에서 그럼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 안 나와. 근데 대진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돼? 세 팀이 붙어? 안 붙지. 그래서 절대로 안 나오고 만약에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면 3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왜냐하면 3개씩 겹쳐지게 되니까. 오케이?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걸 가르쳐 줬지만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숙달이 되고 내가 많이 풀고 이제 완벽하게 한 10문제를 푸는데 10문제 이렇게 푸니까 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풀면 확신이 든다 이러면 그 정도 연습이 됐으면 쓰고 일단은 요렇게 쓰는 연습도 하고 요렇게 쓰는 연습도 하고. 알겠지? 만약에 시험 칠 때 좀 시간 절약하고 싶다. 그 문제가 확실하게 대진표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객관식이다 하면 딱. 근데 주관식에서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감점. 오케이? 고등 과정에서는 안 배워. 고등은 이제 이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분할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일단은 오늘 그 집합의 분할은 그냥 분할이랑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그냥 집합으로 나눠 부분 집합 만든다라는 개념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집합 분할에 대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 할게. 알겠지? 집합 분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케이. 문제를 좀 풀어봐요. 개념 원리 풀고 이제 너희 시험 치는 거 보일 거 풀면 돼. 그럼 충분히 다 기본적인 유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야.